안녕하십니까. 예, 하이투증권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는 고태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이트증권에서 경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한번 만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하이투증권을 계속해서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발 어떤 이제 전 세계가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점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가 우리 경제나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이제 작성하신 이제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요약해 주시죠. 예, 뭐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각종 뉴스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가 우려하는 내용들이 뭐 대부분인 부분들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제 난무하는 사항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 뭐 저도 뭐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금융시장에서 보면 좀 냉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오늘 이슈로 좀 다루어 봤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여기서 도출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이제 제목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있고 이익 부분이 있을 텐데요. 먼저 그러면 손실 부분 우리 먼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손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오늘 뭐 그 루브라 가치가 저희 방송하는 이제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뭐 20%씩 폭락을 하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9.5%에서 20%뭐 10% 넘게 사실 이렇게 그 인상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보기 드문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러한 전쟁의 불확실성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한 사항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 1990년 이후 특히 이제 중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전후에 미국 금융시장,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을 좀 봤지만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더 인베이션이라고 해서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뭔가 침략, 전쟁을 산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결국 이번에도 과연 이러한 전철을 밟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이제 과거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혼란스러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전쟁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에 이제 미국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말씀드린 부정적인 내용들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이제 화면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재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이보다는 상당히 이제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느냐라고 보면 결국 제재가 어느 정도의 수위 또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원유라든지 이제 천연가스의 공급망을 흔들리고 그것이 이제 고유가로 갈지라는 어떤 강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미국이 여하튼 뭐 서방의 동의를 얻어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그 달러 결제망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외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서 향후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공급 자체가 원활할지라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표를 보게 되면 좌측하고 가운데 우측이 각각 어떻게 지금 다르게 표시가 돼 있나요? 예, 좌측 쪽은 아무래도 좀 제재 강도가 약한 쪽에 뭐 약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베스트 시나리오 지금 봐서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과 관련돼서 그렇게 큰 영향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상황이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우측 쪽으로 좀 어떤 제재의 강도 자체가 이제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 충격은 더 하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혼란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 표에서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미국의 영향입니다.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뭐 지금의 제재 강도가는 주말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미국이
큰 영향을 받을 뭐 이미 주식시장은 많이 받았지만 경제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향후 제재 강도가 커지면서 뭐 유가 불안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됐을 때 미국도 지금의 가장 우려되고 있는 물가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주 이게 물가 자체가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악의 가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연준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악재가 겹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이 표에 있는 에너지 공급망의 차질, 그것이 물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임팩을 주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좌우하는 가장 핵심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 3일 동안의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우측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조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 이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 자체가 조금 완화된 어떤 시장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저희가 조금은 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또 뭐 제가 뭐 안보의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제가 뭐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던질까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새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신냉전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도래할 건지 만약 그런 것들이 도래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이제 관건인데요. 결국 그 화면상에 저희가 이제 미국 장기 소비자 물가 추이를 쭉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7, 80년대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뭐 미국이 상당히 이제 물가 불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결국 우리가 이 동유럽 또 러시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으로 일부 편입이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가 종식이 된 이후에 그 후에 이제 미국은 베트남과 수교도 하고 또 중국을 이제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도화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사실 요새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계속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이제 국제화돼 있고 분업화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벤트가 터지면 저희가 이제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의 공급망, 물가 안정을 토대로 하고 모두가 사실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90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사실은 수립이 됐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훼손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그 기점 자체가 2018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 이것을 매기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신공급망을 얘기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존의 공급망 자체를 이제 흔들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러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아프간에서 참 수치스러운 이러한 그 철수를 하는 이 과정 속에 결국 그동안은 잠재해 있지 않았던 이 공급망 이슈, 특히 이제 신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공급망이 결국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는 향후에도 물가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소비에트 유니온이 해체되고 나면서 동유럽이 또 우리 한참 옛날 대우그룹 때 세계 경영 얘기를 하면서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데 우리가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한국이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해 모드 때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다가 최근 들어 또 갈등 모드가 되니까 물가가 또 크게 오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기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이 좀 되는 신냉전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또 드네요. 신냉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우리가 공교롭게 북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사실은 이게 실행에 옮겨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다들 설마를 했는데 결국 그게 설마가 이제 진실이 되는 이러한 두 형님이 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설마였는데 진짜 동계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이 사태가 발발했으니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계올림픽 전망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냉전 특히 이제
중러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뭐 사실상 합병이죠. 이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의 그 러시아 입장의 우크라이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안 문제로도 확산됐을 양안 문제 확산이 됐을 경우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또 화면상에 조금 하나 그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그림 4번에 보시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수출입 비중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 수입 비중을 보시게 되면 수입 비중이 거의 뭐 24% 정도, 한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으려면 갈수록 더 러시아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자체는 중러 관계 자체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신냉전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러시아의 중국 수입 비중은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뭐 갈수록 특히 이제 러시아가 뭐 요번에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이제 퇴출이 되면서 이제 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일부 우려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제재가 영향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중러 관계, 뭐 과거에는 한때 적대적인 관계에서 다시 이렇게 서로 밀어 관계를 간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세상은 상당히 이게 급변할 수도 자기 이익에 결국 맞춰서 이러한 외교적인 관계가 변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성공한다면 중국 역시도 약간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추이 자체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뭐 물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화면에 좀 보이고 있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리스크 중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린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 신재생이라든지 탄소 중립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 이러한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면서 물가가 이제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이 그린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결국 당분간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테니까요. 거기에 지금 밀가격,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밀가격 자체 각종 농산물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그리컬처의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상품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제 말은 대변되는 그 에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측면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조금 다가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그플레이션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 위가 하늘색이고 아래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심플하다 국기가 싶었는데 그게 밀하고 곡창지대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밑에 노란색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확량이 좋은 그런 어떤 이제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맥도 뭐 전 세계 5위인가요? 예, 그렇죠. 굉장히 어떤 곡창지대로서 유명한 게 우크라이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곡창지대에서 일단은 어떤 미래 생산이라든지 소맥의 생산 내지는 수출 정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에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또 하나 조금 뭐 언급하자면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돼서 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향후의 입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까. 특히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번 사태로 어떠한 타격을 입을지라는 부분, 그것은 향후에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하자. 또 그것이 하나에 보면 미국의 입장 데미지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이 되겠죠. 비용 뭐 이러한 부분 요 정도로 사실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물가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신냉전 분위기로 확장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됐고 이제 에너지 공급 문제,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좀 많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손실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또 우리가 봤을 때 하이트증권에서 내온 이번에 자료에서는 그래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자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어찌 보면 연초부터 글로벌 주식시장 또 경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가 있습니다. 물가. 예, 물가와 관련된 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이 통화 정책. 예. 예, 맞습니다. 그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승이 뭐 3월달에 뭐 50pp 인상 뭐 이러한 얘기가 사실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조금 움찔했었죠.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 연준의 그 공격적인 행보로 할까요? 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50bp 인상하는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뭐 화면상에 저희가 그 3월 달하고 5월 달에 미국이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수 있는가를 이제 그 소위 이제 페드 선물이라고 해서 그거 갖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 확률을 보게 되면 그 위에 3월 FMC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50bp, 그러니까 0.5% 포인트 인상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0.25% 포인트 이제 인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3월 FOMC에는 결국 한 25bp 인상이 결국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한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가장 우려했던 연준의 긴축기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직 이게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러시아 은행의 그 스위프트, 그러니까 달러 결제만 퇴출로 인해서 지금 자금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딘가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래서 자금들 자체가 원활히 돌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적지만은 좀 생긴 거. 결제망이 차단되면 기수출했던 거에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하는 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흑자도산이라고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물건을 팔아놨는데 그 대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배는 이제 수출해서 이제 항구를 떠났겠죠. 예, 떠난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흑자도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에서 은행들이 조그맣게 이제 망할 수도 있는 뭐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 신용 등급이 크게 강등되고 비슷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도 묶여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거래를 대부분 다 꺼려 할 테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나설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한편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왜 50bp를 3월달에 한 방에 인상을 해버리면 예. 사실 주가가 어떻게 그걸 또 이미 예측을 해서 예. 크게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OECD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이제 선행 지표들이 좀 좋을 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반기 때 크게 올리는 게 버틸 체력이 좀 있을 때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예. 오히려 이제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체력이 좀 더 저하되면서 예. 올릴 여력이 좀 제한된다라는 평가도 많았는데 이게 25b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훨씬 나을까요? 예,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50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안 하면 문제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50bp를 인상을 하고 했을 경우 연준이 또 그 다음 5월 달에 또 50bp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연준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죠. 완만한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로 가주는 것들이 그나마 좀 시장을 달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0bp 인상보다는 사실은 25bp가 연준이 조금은 그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을 생각한다면 맞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법원에서 보면 25bp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봤을 때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예, 거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이게 이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뭐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상당 부분 이제 수입을 하고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상에 이제 뭐 어떤 기사에 있는 제가 차트를 갖다 놨는데요. 사실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독일을 이제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의존도가 50% 가까이 됩니다. 상당 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최근에 노르드 스트림 이 새로운 어떤 가스관 이제 공사 자체도 이제 중단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러시아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자체를 다른 쪽으로 결국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셨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더 좀 괜찮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낮추라는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하고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좀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가스관이 막혀버린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고, 예, 오히려 예. 미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가스관으로 사실은 이제 운송을 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도 적고 해서 당연히 뭐 유럽 입장에서는 단가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 사항들인데, 지금 관계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재개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인 사항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수입선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느 수입선으로 돌려야겠냐라고 보면 화면상에 제가 그 주요국 전 세계 주요국의 그 원유 생산 비중하고 이제 천연가스 비중을 보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오펙, 그러니까 중동하고 결국 미국이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의 생산 비중이 뭐 당연히 월등히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수입선 자체를 미국이라든지 또 이제 중동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넓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 중동 국가라든지 또 미국, 뭐 미국이 뭐 아직 그게 뭐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뭐 상황이 급하다 보니 뭐 이렇게 수출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뭐 최근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셰일 업체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번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또 중동도 만약에 마찬가지일 그렇게 거고요. 본다면 또 가스관의 대체제 개념이 아무래도 LNG선 같은 예, 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워낙 이제 이 LNG선이라든지 특수선 쪽에서는 세계 1위 예, 의 예.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분명히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중동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사실은 그 이란이, 저도 이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란이 천연가스 생산, 그러니까 과거 이 제재를 받기 전에 보게 되면 천연가스 생산이 전 세계 3, 4위권에 있는 상당히 이제 큰 그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나 모든 것들을 못 하고 있죠. 근데 그 화면상에 좀 보시면 보겠지만 지금 그림 그 13번에 보듯이 이제 이란의 원유 생산 또 원유 수출은 거의 뭐 제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란과 지금 뭐 미국을 위시하는 이유가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란이 다시 이제 원유 천연가스 시장으로 이제 복귀가 되겠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만약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러시아산 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중단 부분을 상당 부분은 또 이란이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아이러한 얘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급에 대한 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한 번은 이제 원유 생산 재개라는 부분이 이제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다른 또 뭐 말씀드린 어떤 수혜라 국가가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 열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핵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핵을 이제 결국 포기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가 좀 생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 경제가 풀리려면 또 핵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만약에 풀려난다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문제가 이란 핵 협정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이런 그러한 입장에서. 좀 어떤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이유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밀월 관계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가스를 유럽에 팔던 거를 중국으로 돌리고, 예. 반대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두 개가 약간 상쇄되는 약간 그런 뭐 예, 상황도 그래서 발생할 수 전체적으로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그 공급망의 이제 불균형이 되겠죠.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란의 뭐 이렇게 기대하기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불균형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할 경우, 화면에도 이제 뭐 저희가 그 오렌지색으로 문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유럽이란 쪽이 에너지 의존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의존도를 여하튼 낮춰야 되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유럽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선두 국가들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국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결국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최근에 그림 15번을 보시게 되면 유럽 내 그 전력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말씀드린 아까 그린플레이션 뭐 그러한 어떠한 그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공급 애로 요인 뭐 이러한 것들 또 석탄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전력 가격 상승 요인이 됐는데 결국 유럽 입장에서 이 가격을 결국 또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거기에 이제 안보 문제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소위 이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 자체가 뭐 우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또 박차를 가하는 어떤 또 다른 분수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같은 원자재 얘기인데요. 사실은 요번 뭐 저희가 금리 인상하면 가장 힘든 데가 보면 이머징 국가입니다. 근데 이머징 국가들이 뭐 요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 원자재 가격, 뭐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나가는 각종 그 원자재들, 뭐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또 각종 이제 시트류 뭐 이러한 것들의 수출이 당분간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자체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어디겠냐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수출 국가, 이머징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사실은 뭐 고통받는 국가도 뭐 있지만 이렇게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커머더티 관련된 ETF 주가 워낙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커머더티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국가 중에 특히 자원부국들은 특히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가가 조금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미국에 의한 낙수 효과가 많이 제한된다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선진국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오고 나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다음 후진국들이 연달아서 올라오는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였었는데 이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실 그쪽에 조금 투자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과 교육을 하는 쪽은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 좀 드네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주가를 보게 되면 브라질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거기는 이제 플러스 연초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상승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원자재 뭐 이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장기화될 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히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 뭐 이러한 또 신성장과 관련된 투자를 생각해 보면 원자재의 어떤 강세의 흐름 자체는 상당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가고 이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끊어야 될 텐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국도 뭐 100불까지 유가가 올라가는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그를 많이 못 걷는다는 얘기는, 야 지금 투자했다가 한 5년 뒤에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큰 페널티나 탄소 배출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굉장히 BEP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약간 상향 평준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수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특히 이제 미러 관계 자체가 악화되다 보니까 뭔가 제2의 미중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면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하나 찾아본 데이터가 과연 미국은 러시아하고 어떠한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1% 이하입니다. 상당히 미미하죠. 그러네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지금 대러시아 러시아 수출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에너지가 상당 부분 뭐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입 비중이 각각 2% 이하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망, 에너지를 제외한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경험했던 심각한 어떠한 공급망 차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러한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이 결국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해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이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제재를 해서 사실은 미국도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실물 경제 차원에서 어떠한 양국 간의 어떤 그 교역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분업 구조 이러한 것들이 미러 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태 자체가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라면 미국 경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미러 관계로서 받을 타격 자체는 상당 부분 적다라는 부분 자체는 또 한편에서 글로벌 경제를 좀 바라보고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조금 지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고 예. 특히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또 우리 공조 관계를 취하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야, 그 일본이 이 러시아 때문에 조금 이제 곤혹스러워하는구나를 보고 우리 약간 좀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러시아에는 러시아 분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도 조사를 했더니 90몇 프로가 한국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또 관계가 좋은데 한편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 쪽의 단일 브랜드에서는 현대기아가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독일은 뭐 그렇게 관계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 참 러시아하고 최근에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오늘 이 자리를 사실은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크게 이제 그 손실 부분 또 이익 부분을 사실은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균형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화면상에 제가 그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추이를 좀 그려도 왜 제가 이걸 그렸냐 하면은 상당히 같은 흐름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흐름하고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같은 흐름인데 왜 그럼 이게 같은 흐름을 가겠느냐라고 보면 결국 미국의 소비 심리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경기 자체가 결국 뭔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오미크론 영향도 있었고 또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 자체가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좀 많이 꺼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도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가는 이러한 좀 불확실성 시대가 연초부터 사실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은 사실은 많이 변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뭐 서두에서 바이더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뭐 전쟁을 이제 사자라는 어떤 뭐 어떤 통솔 아닌 통솔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또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참혹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좀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저희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앞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다행히 최근에 보게 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정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음 달이 되겠죠. 3월 5일 날 중국이 이제 전인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인대를 이제 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또 중국 내수 경기에 상당히 압박을 줬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완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뭐 협상을 통해서 조금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동안 각종 불확실성에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좀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은 뭐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강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금은 좀 뭔가 정점을 지나서 조금 희망이 좀 보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해봤을 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온갖 악재로 저희가 곤혹스럽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주식시장은 풀리 반영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즉 가격 조정을 아주 세게 받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줘서 계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그 고통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막판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같이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사태가 종료될 수도 있겠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니면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게 계속 좀 질질 끌어지고 또 어떤 양안 문제라든지 계속 번지게 되면 악재들이
오히려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이것들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할지, 아니면 의외로 우리 약재들을 조기 종료하면서 주가가 바터밍하고 터닝할지가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라든지 특히 이제 생각보다 저항이 강해서 많은 국가들을 감동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아프간처럼 참 속절없이 계속 밀리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다면 국제사회도 도움을 안 줬을 텐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항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각 국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재에 동참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잘 버텨주고 러시아가 의도와 다르게 강한 저항에 봉착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도 큰 또 어떻게 보면 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여튼 뭐 요즘 너무 좋은 자료 써주셔가지고 하여튼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을 균형적으로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많이 써주실 거죠? 예,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저희 회사가 새롭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조금이나마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유익한 뭐 투자 정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조금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아이디어라든지 또 해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